몽골의 몽케데카는 1258년 송나라에 대한 공격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서쪽 사천성 공략은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동쪽 호북성 방면은 동생인 쿠빌라이, 운남에서 북상하는 별동대는 우량하타이가 이끌도록 했습니다. 몽케가 지휘하는 몽골군 본대는 빠른 속도로 남하했습니다. 그러다 오늘날의 중경 북쪽 조어성에서 제동이 걸렸죠. 조어성은 양쯔강의 세 지류가 만나는 험준한 지역에 세워진 산성입니다. 몽골군은 성을 에워싸고 동서 양쪽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조어성의 병사와 백성 10만 명은 왕견의 지휘 아래 똘똘 뭉쳐 저항했습니다. 왕견은 몽골의 1차 침략 때 명장 맹공의 부장으로 활약하며 큰 공을 세운 장수였죠. 몽골군은 쉽게 성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파른 산 위 성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화살에 번번이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습니다. 몽골군은 외부 지원을 차단해 조어성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조어성에는 사방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병력 자원이 차고 넘쳤죠. 이들을 먹일 식량이 문제인데 성 안에 경작지가 있어 약간의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성 남쪽은 강과 맞닿아 있어 이곳을 통해 식량과 무기를 계속 공급받았죠. 아직까지 양쯔강은 송나라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의 송나라 병사들은 몽골군을 향해 먹던 물고기 꼬리와 밀가루 떡을 던지며 우리는 10년도 더 버틸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몽골군은 조어성 주변에 소수의 병력만 남겨두고 송의 수도를 향해 곧바로 진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몽골군 장군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산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라고 여겼죠. 무려 200번 넘게 공격했지만 조어성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여름이 되자 견디기 힘든 더위가 시작되고 몽골군 진영에 각종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몽케 대칸마저 이질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5개월 만에 포위를 풀고 북쪽으로 물러났죠. 몽케는 그 직후 진중에서 사망했습니다. 몽케 대칸이 죽고 몽골군 주력이 퇴각하자 동부전선에서 싸우던 쿠빌라이는 마음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새 칸이 되려면 서둘러 수도인 카라코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 영토 안에서 북상 중이던 운남 주둔군이 고립될 수 있었죠. 얼마 전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부대였습니다. 그는 운남 주둔군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송나라의 예성을 깨고 양쯔강을 건너 악주를 포위했습니다. 깜짝 놀란 송예 조정은 가사도에게 군사를 주어 이를 구원하도록 했죠. 가사도는 누이가 송 황제의 후궁이 돼 벼락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송나라 군대가 다가오자 운남 주둔군이 이제는 안전하게 퇴각했을 것으로 판단해 다시 양쯔강을 넘어 철수했습니다. 멀리서 머뭇거리던 가사도는 뒤늦게 몽골군 후미를 공격한 뒤 자신이 쿠빌라이를 격퇴한 것으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사도는 몽골의 2차 침략을 막아낸 진정한 공로자인 왕견을 제치고 일약 구국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을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했죠. 쿠빌라이는 이제 카라코름으로 돌아가 봐야 막내 동생인 아릭부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몽골에서 자신의 지지자들로 쿠릴타이를 열어 스스로 대칸에 즉위했습니다. 한 달 뒤 아릭부케도 정식으로 부족장들이 모인 쿠릴타이를 열어 대칸이 됐죠. 이때부터 4년간 형제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릭부케의 지지 세력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 쪽은 지면 죽는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반면 아릭부케 쪽은 정통성이 있으니 지지한다는 느슨한 연대에 가까웠죠. 전쟁은 쿠빌라이에게 유리하게 전개됐습니다. 금나라 정복기 후 중국 화북지방은 몽골의 식량 등 주요 자원 공급처였습니다. 쿠빌라이는 이를 막아 아릭부케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아릭부케는 물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옛 서요 지방을 다스리던 차가타이 가문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차가타이 가문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쿠빌라이 쪽으로 노선을 바꿨죠. 아릭부케는 이를 응징하려고 공격했는데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살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아릭부케에게 실망해 하나 둘 떠나면서 그는 고립됐습니다. 결국 아릭부케는 쿠빌라이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쿠빌라이가 누가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릭부케는 그때는 우리가 옳았고 지금은 형이 옳소라고 후세에 길이 기억될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전은 끝났고 몽골의 창끝은 다시 송나라를 향하게 됐습니다.